가와 나로 이루어진 지문을 보겠습니다. 가는 총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대중예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네요.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 가이의 1문단에서는 대중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도르노의 대중예술에 대한 비판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어떤 상품으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어떤 예술이 가져야 되는 본질을 상실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예술이 은폐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어떤 창작 구성 면에서 표현이 너무 표준화됐다. 그리고 뭔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상품처럼 너무너무 다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비판을 했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체성마저 예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또한 표준화되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개성까지, 그리고 개성이나 그다음에 감성 이런 것들이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고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예술 작품들이 너무너무 표준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상하는 그런 감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감상들도 다 똑같이 표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성들도 다 비슷해졌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대중예술이 어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를 1문단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도르노의 대중예술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이의 2문단입니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런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도르노를 말하겠죠?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체여야 된다는 것이다. 자, 이어서 지금 아도르노의 주장이 드러나 있는데, 자, 어떤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죠? 정리를 해볼까요? 동일성은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려는 것이고, 그리고 비동일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치체계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하는 속성인데, 아도르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술이라는 것은 이 비동일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술이 진여할 것은 바로 비동일성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술은 아름다운 상품을 찍어내거나 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된다? 추하고 불쾌한 것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대사회에 어떤 부조리라든지 모순을 체험하게끔 감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정형화된 모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주장,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그렇죠. 예술은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하고 불쾌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감상자가 체험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가의 산문단입니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산문단에는 아도르노의 전위 예술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도르노는 전위 예술, 즉 여기선 예로 쇤베르크의 음악을 들었죠? 이런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동일화, 아까 이 문단에서 말했던 그 동일화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어떤 폭력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위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문단에서도 산문단에 이어서 전위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아도르노가 생각하기에 예술이라는 것은 사회적 산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이라는 것은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 예를 들자면은 모순이나 부조리 같은 면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읽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전위예술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사문단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문단과 마찬가지로 전위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문단을 견해 1이라고 한다면 사문단은 전위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견해 두 번째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 나의 1문단 보겠습니다.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 아도르노가 봤을 때 예술은 사회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그 예술을 통해서 사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에 비해서 세잔의 사과를 표현한 작품은 정말 사회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름답기만 할 뿐 사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나의 1문단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먼저 아도르노의 미학의 어떤 의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와 그다음에 예술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도르노의 미학을 세잔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아도르노 미학의 의의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자, 하지만이라고 이 문단을 시작했다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앞에서 1문단에서는 아도르노 미학의 의의를 얘기했는데 이 문단 첫 번째 하지만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그런 아도르노 미학의 어떤 반하는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메시스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자,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대표적으로 미메시스라는 용어를 정리를 해야겠죠? 자, 미메시스가 뭐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이라는 건 생각이겠죠.
그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메시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 잔의 그림은 어때요? 아까 이 세 잔의 그림은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아름답기만 하지 사회의 모습을 담지 않았으므로 그냥 아름다운 가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메시스의 입장에서 보면 세 잔의 그림은 세계의 참모습에 대한 작가의, 예술가의 사유, 생각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도르노의 미학은 미메시스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내용은 이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먼저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메시스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3문단입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제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자, 앞에서 이 문단에서도 예측할 수 있듯이 아도르노 미학의 한계점을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도르노 미학의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너무 한정시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도르노 미학에서 봤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미메시스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대사의 부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역시 아도르노 미학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문단에서는 아도르노 미학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메시스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4문단 보겠습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4문단의 내용은 3문단에 이어서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술의 영역을 축소한다라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거는 다양한 범위가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아도르노는 예술의 영역을 단지 전위 예술에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가 그렇게 부정했던 동일화를 본인이 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도 예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예술을 아도르노는 비판을 했는데 이 대중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도르노 미학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아도르노 미학의 두 번째 한계, 즉 예술의 영역을 축소시킨 것.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 문단에서는 아도르노 문학의 특징과 그리고 그 미학이 대중예술을 비판하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러한 아도르노의 미학이 사실은 의의도 있지만 한계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가, 나에 걸친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서 이해를 한 뒤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A에서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가와 나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A부터 보면 글의 화제는 가와 나 둘 다 아도르노의 예술관, 즉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는 서술 방식의 공통점인데 둘 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한다라는 게 B의 설명인데 맞죠? 자, 가에서는 어떤 예시를 들었어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쇤베르크의 예시를 들면서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나에서는 세 잔의 그림을 예시로 들면서 아도르노 미학이 미메시스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C 보겠습니다. 자, C와 D는 서술 방식의 차이점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C는 그 중에서 가와 관련된 것이고 내용을 보시면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가는 일단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두 개죠. 개념을 정의했냐 그리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개념 정의 면에서는 가는 어때요? 동일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를 했고 나는 미메시스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개념을 정의했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가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했다. 나와 달리도 아니죠? 그쵸? 둘 다 정의했다는 점에서 틀렸고 그 다음에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D를 보시면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디 나와 있을까요? 다른 이의 견해, 즉 사문단에 나오는 베냐민의 지적이 다른 이의 견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E를 보시면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서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것은 누누이 계속 말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문제 답은 3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도르노의 대중예술에 대한 미학적 관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뭐가? 대중예술이 그런가요? 자, 우리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의 1문단을 한번 가봅시다. 가의 1문단을 가보시면 자,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그쵸? 이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은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대중예술이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예술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들이 서로 상품화되고 그리고 개성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자, 방금 읽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예술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인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모두 다 표준화되어서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자, 3번.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자, 이건 역시 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문단에서 보시면 여기 자본주의 사회의 내용이 나오죠?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될 수 있겠죠. 4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자, 이건 역시 가의 1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대중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자, 이윤 극대화 과정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어떤 예술로서의 그런 본질을 상실하고 그쵸? 그로 인해서 개개인들이 지닌 개성을 없애고 표준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아도르노는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 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나의 3문단에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왔어요.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추론한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미메시스라는 건 뭐였죠? 그렇죠.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도르노는 우리가 가 지문에서 살펴봤듯이 직접 체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문학 예술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부조리나 모순 같은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념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접 이렇게 뭔가 어떤 그런 저항하는 정신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위 예술을 가장 큰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럼 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이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을까? 보시면 5번이 그와 관련된 정답으로 꼽을 수 있겠죠.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자,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 이게 뭘까요? 즉,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미메시스라는 것은 예술가의 주관이라는 건데, 그쵸? 이것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 직접 체험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1, 2, 3, 4가 왜 틀린 선지인지 보도록 할까요? 1번 보겠습니다.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자, 아도르노는 정형적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오로지 비정형적인 형태만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자, 재현의 주체라는 부분 역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으므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3번,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 부조리라고 했어요. 근데 세계의 본질 역시 이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세계의 본질 역시 사회 부조리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변화되거나 그러진 않으므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앞뒤에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왜곡되는 것이랑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니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은 나의 사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누구가? 아도르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골라보래요. 자,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도르노의 어떤 미학에 대한 얘기였는데, 대중예술이 우리의 어떤 개성을 모두 다 표준화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과 다를 바가 없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일성의 개념을 가져오죠. 동일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인데, 예술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전위 예술이라고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서는, 특히 니은에서는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도르노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도르노는 가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아니 그렇게 전이예술을 강조하고 그것만이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 예술이라는 어떤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니은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재반박의 대답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함으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어떻게 예술이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대중예술과 관련이 있죠. 대중예술이 바로 동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금 아도르노는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2번. 전이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자, 지금 2번과 같은 설명은 결국에는 어떤 전이예술의 비동일성이 결국에는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이건 뭐냐? 결국에는 니은의 의견을 뒷받침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니은에 대한 반박인데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니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틀리겠죠.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네, 발견할 수 없죠. 그쵸? 자, 1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중예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일성으로 환원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전이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자, 이런 내용은 없을 뿐더러 내용도 맞지가 않죠? 전이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이런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틀립니다. 5번.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이예술의 본질이므로 그쵸?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은 전이예술의 본질이므로 이것은 가의 3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전이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쵸?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전이예술은 동일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절대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으므로 답은 네 번째 문제의 5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 A와 나의 글쓴이의 관점 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아도르노의 관점이고 그다음에 B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자, 이에 유의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서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한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의 잔상으로 남았다. 자, 이에 대해서 1번 A는 누구죠? 아도르노의 관점이죠.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의 이문단에서 예술이 가져야 될 어떤 속성으로 불편하고 추하고 불쾌한 것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그런 어떤 예술 작품에서 느낀 것은 지금 아도르노가 말한 어떤 불쾌하고 추한 것이므로 어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말이 됩니다. 자, 2번 역시 A의 관점에서 봅니다.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자,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어떤 익숙함을 느꼈죠?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과 유사해서 익숙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이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서 감각이 무뎌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대중예술이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상품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했었죠. 여기서도 이번에도 그러한 논리가 잘 녹여져 있으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역시나 아도르노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의 산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쇤베르크의 음악을 언급을 하면서 가볼까요, 한번?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역시나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도르노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지 예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B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자, 나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첫 번째 작품에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의 사문단이죠? 자, 베냐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도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첫 번째 작품의 색채와 형태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의견을 가지고 왔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역시 B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도르노였다면은 이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어때요?
비판을 굉장히 했겠죠.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라면서 비판을 했을 텐데,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나의 사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주의 논리에 어떤 편승한 대중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아까 사문단에서 설명한 대중음악 사례에 비슷하게 어떤 대량 생산된 작품일지라도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점을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휘 문제이죠. 선생님이 보기 편하도록 A, B, C, D, E의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대응을 시켜보면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전락시키다와 맞바꾸다의 뜻을 보면 전락시키다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이고 맞바꾸다는 더 보태거나 빼지 않고 어떤 것을 주고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둘은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른 단어의 뜻도 한번 볼까요? 2번 유리되다와 유리되다. 지금 오타가 났는데 유리되다라는 뜻은 따로 떨어지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거기서 이미 동떨어지다라는 어떤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응시하다라는 단어인데 응시하다의 뜻은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뜻이므로 바라보는 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4번 D는 박탈한다라는 의미인데 자, 박탈하다의 단어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다라는 뜻이므로 빼앗는다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5번 이에 발견하는 이라는 단어의 뜻은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다라는 뜻이므로 찾아내는 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